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지방 1mm하고 단면적 4.5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근지방 1mm가 늘어나면 단면적이 4.5개가 늘어나야만 음량 지수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비육을 하게 되면은 지육 기준 비율에 한 18kg, 20kg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은 면적은 4.5개가 늘어나야 되고 물량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육 중량 100kg 증가하는데 단면적은 얼마나인데 9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한다면은 이 지육 중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만큼 증가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요거는 32개월 전 됐을 때 근지방 두께 출현율입니다. 출현율이고 근지방이 1mm에서 시작을 해서 쭉 50mm까지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분포를 해서 많이 하는데 32개월령인데 근지방 평균이 13mm인데 13mm보다가 그 두껍게 출현한 개체의 비율이 48%입니다. 48%고 52%의 개체는 평균 근지방보다가 더 얇게 출현이 됐고요. 그래서 97일 때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지방 9mm보다가 작을 때는 음량 등급이 A 등급을 나오시는 거고 17mm 이상인 경우에는 C 등급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급 판정 결과를 주고 결과부터 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주는 게 등급 판정은 등급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량 등급, 음식 등급, 그 다음에 항목별로 해서 근내지방 스코어, 그 다음에 근지방 두께, 단면적, 이제 그 근지방 두께 이렇게가 대부분의 승률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때 평균이 13mm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1년치를 모아보니 나는 분명 두께가 15mm인가 13mm인가 10mm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평균적인 성적은 이런데 우리 집 성적은 이 정도 있더라. 그러면 평균보다가 내가 조금 더 좋은해 이런 분들은 조금 안 좋은해 그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지방 두께는 같이 나고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은 그 측정 부위에 면적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평가사들이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 안에 있는 조그만 점들 보이시더라도 요거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120개가 130개가 이렇게 저희들이 근지방 두께가 과도하게 20mm 이상 두꺼운 지역에서 보면 면적이 큰 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찍이 피하지방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중심을 압박을 해서 중심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심 주변에 있는 이런 근육들은 단면적에 측정을 할 때 제외하고 등급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월령일 때 내지장면 단면적의 출현 수치인데 이렇게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95에서 98 이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평균보다가 그 작은 면적을 보이는 개체수가 48%고 더 큰 면적을 보이는 개체수가 52%고 그리고 거의 80개 미만의 경우에는 영양 등급이 C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115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 등급이 A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양 등급에서 근지방 두께와 단면적, 지육 중량이 3개의 변수에 의해서 계속 유주로 움직이기
단계만을 고정을 해서 설정을 하기는 애매한데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그 등지방 두께를 고정을 하고 단면적으로 만들고 등지방 두께를 볼 때는 단면적으로 고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원령별 최종 등지방 단면적의 그래프인데 일단 중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량은 32개월간 평균으로 했는데 479kg, 480kg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지방 두께는 12.9mm고요. 단면적은 98입니다. 이게 32개월량 우리 거세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개월량이 32개월량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을 늘어났을 때 과연 지역 분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1개월 사이에 지역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479, 483, 485, 480. 거의 안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월수가 증가하면서 지역 분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정도가 크지가 않습니다. 농가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물론 30개월형일 때 지역 중량이 500kg 나올 수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중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등지방 두께는 개월형이 지나면서 12.9, 13.1, 13.1 해서 35개월 되면 13.3에서 등지방 두께는 서서히 늘어나고 지역 중량 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단면적을 보게 되면 30개월일 때 거의 97입니다. 97, 31개월일 때 97.5, 32개월일 때 98. 33개월이면 98.3. 그래서 이제 전체 농가를 평균으로 보게 되면 이 개월량이 1, 2개월 더 늘어나는데 과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크게 플러스 영향이 되지는 않고요. 물론 그 개별 농장에 따라서 개월량에 따른 생체 중량이라든가 계량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월량을 보게 되면 29개월부터 해서 35개월까지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출원되는 개월량은 31개월부터 해서 3개월까지가 가장 많이 이렇게 출연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개월량이 29개월에서 35개월로 갈수록 A등급 출연율은 떨어지겠죠. A등급 출연율은 29개월량일 때는 36%에서 35개월일 때는 25%로 A등급 출연율은 떨어집니다. 영양 등급의 기준이 되는 등지방 두께나 단면적, 지역 분량 이것들이 개월량이 올라갈수록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지는 만큼 단면적 크기가 비례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개월량이 증가할수록 영양 등급에서 A등급은 출연율은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C등급 출연율은 29개월일 때 16% 인생기는 것이 35개월이면 24%로 C등급은 점점점 개월량이 증가할수록 C등급은 올라갑니다. 경락 가격인데요. 경락 가격은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양 등급은 A등급은 줄어들고 C등급은 올라가면서 분명히 마이너스 영향을 하는데 경락 가격은 올라가는 거는 영양 등급은 마이너스지만 그 반대급으로 해서 물질 등급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락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 차이를 보게 되면 30개월 때 기준 가격이 17,000원 정도. 그래서 보면은 32개월 때 17,440원. 6년 등급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6, 7년 등급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 평균 추락 1년 이익이 32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2개월 전에 전국적인 평균에 대한 것에 값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농가에서 목표로 하는 추락 시기를 결정하는 그 요인을 개월령으로 할든지 중년으로 할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30개월령이라고 그 지역 중량을 해서 목표를 800kg든 850kg든 그렇게 해서 추락을 하려고 결정을 하시든 아니면 나는 32개월 때까지 완성을 해서 32개월 내에 출하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시면 프로그램을 32개월까지 가시면서 그때까지 나왔던 경험을 별다르다가 수익성을 다시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A등급과 C등급과의 어떤 그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 키로당 한 2,2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과 C등급의 두당 가격은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거는 전체 등급마다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요거는 1 플러스 등급에서 인양 등급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1 플러스 등급이지 않습니까? 1 플러스 등급은 제가 육질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근내지방 스코어가 6번일 때 1차 등급이 1 플러스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에는 1차 등급이 1 플러스이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최종 등급이 1 플러스가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소인 경우에 나이가 많다든가 아니면 질환색이 6번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또 그 1차 등급이 1 플러스에서 1 플러스 떨어지는 그 비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 플러스 등급은 근내지방 스코어가 6번이어야 되는데 근내지방 스코어가 7번, 8번, 9번에도 불구하고 최종 등급이 1 플러스 등급으로 떨어진 비율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1 플러스 등급에서 인양 A등급과 C등급의 차이는 전체에서는 한 1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1 플러스 등급을 비교를 하게 되면 한 8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체중대를 항목대를 등급각과 경락 가격입니다. 경락 가격인데 오후에 오시는 분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dom시장에서는 450kg에서 한 550kg 사이대의 지육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세 평균이 지육 분량이 414kg, 구간이 450에서 500kg 정도의 어떤 판단 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가가 17,400원 나왔습니다. 이 지육 중량이 늘어나는 게 비례해서 이 기계 경락 가격을 보게 되면 경락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올라가는 원인이 등지방 두께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같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단면적도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고 경락 가격이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근내지방도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50kg 미만의 6.3인데 지육 분량이 늘어날수록 자꾸 7번대에 가까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차의 겨울 내내 늘어나는 지육 분량이 커지든 간에 나의 어떤 지금까지 결과와 예상치가 겨울 내내 늘어날수록
지역 중량을 더 키울 수가 있고 근지방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면 개월령이 더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상당히 괜찮은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중량만 늘어나고 근지방 두께라든가 용량 근지방 두께라든가 근대지방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개체들은 32개월이나 29개월이나 30개월 유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자꾸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게 출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도축 개월령에 따라서 수산 우리 한우 맛의 고대산 함량이 비슷한 역시 몇 개월이 되고 저희들이 등급 판정하는 부위가 어찌 보면 가장 높게 근대지방에 차는 부위라고 예상을 하고 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32개월령 겨울령을 정하는 것보다는 소의 완성도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30개월에 완성되는 프로그램인가 32개월에 완성되는 프로그램인가에 따라서 그 소를 완성을 해서 출하하는 게 한다면 저는 뭐 굳이 30개월, 32개월령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씀하신 우리가 뭐 한우 고기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래 상상량을 이야기하기에는 몇 개월령으로 정리하기에는 그런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 몇 개월령 이상이 맛이겠다. 저희들이 우리는 등급 판정을 하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맛을 이야기하는데 근대지방을 빼고 나면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기준했을 때 29개월이나 28개월이나 32개월이나 33개월이나 네. 똑같이 9번을 받아갖고 네. 1번 투구를 맞았다. 여기서 고충이 받을수록 맛이 싱겁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32개월령 이상 되는 것이 구워 먹었을 때 제일 맛이 좋더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 소견이 어떠십니까?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좀 싱거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개울전으로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체에 따라서 그 정에 따라서 빨리 익는 수가 있고 늦게 익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소가 내가 생각했을 때 완성도에 대한 프로그램의 시점을 30개월로 만들어놨다가 32개에서 완성했다가 출하되는 그 기준을 개월전으로 바꾼다. 중량으로 바꾼다에 대한 판단을 각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9번대, 7번대로 한다면 농가에서는 32개월보다는 29개월이 대박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가는 입장에서 보면 29개월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확인할 수 있다면 32개월 정도 소를 사가는 게 소하지 않을까. 육지 등급은 등급 판단하는 요인이 근대지방도 육색, 지방색, 소직감, 풍습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한우 것에 있어서 육지 등급을 결정한 거의 한 98% 이상, 99% 정도는 이 근대지방도에 의해서 최종 등급이 결정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암소인 경우에는 이 성숙도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최종 등급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육지 등급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등급 판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대지방도와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를 다 분류를 되어 있습니다. 근대지방도인 경우에는 근대지방 1번에서부터 해서 9번까지 분류를 해서 7, 8, 9번인 경우에는 1, 2 플러스 6번인 경우에는 1 플러스 이렇게 다 분류를 했고요. 육색 같은 경우에도 1번에서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1, 2 플러스를 나오기 위해서는 3번, 4번, 5번에 육색에 나와야만 1, 2 플러스가 된다. 지방특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기준표에 의해서 각 항목별 최저 등급이 최종 등급이 되는 거예요. 최종 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숙도가 8번 부분인 경우에는 최종 등급에서 한계 등급이 하락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 2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근대지방 스코어가 7번, 8번, 9번이거나 이고 6세기 3번, 4번, 5번, 지방세기 1, 2, 3, 4, 조직감이 1번, 성숙도가 정상인 경우에만 1, 2 플러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지방 스코어가 8번이어서 1차 등급 1, 2 플러스 등급 1에도 6세기 2번이나 6번인 경우라면 최종 등급은 1 플러스로 가는 그런 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세의 경우에 이렇게 나가는 거의 아주 적습니다. 적어서 물론 그 6세기라든가 그 스코어에 따라서 경락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등급에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질 등급을 판정하는 부위는 그 영양 등급을 판정하는 부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있는 근대지방의 함량제의 정도를 보고 이게 등급 판정할 때의 근대지방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지방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번까지 이렇게 보기를 하고요. 근대지방이 1번인 경우에는 3등급, 2번, 3번인 경우에는 2등급, 4번, 5번인 경우에는 1등급에서 7번, 8번, 9번인 경우는 1등 그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명을 할 때 사실은 이 조경표 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판단할 때 이제 그 제가 첫 화면에서 조경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조경표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이게 2번, 3번이죠. 2번, 3번 경우에는 2등급입니다. 2등급이고 1등급은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근대지방 스코어가 2번, 3번인 경우가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크게 보여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2번과 3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 3번의 끝자락과 2번의 시작점은 그 갭이 같은 등급을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은 1등급이죠. 1등급이고 4번과 5번의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번입니다. 6번,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는 거죠. 6번이고, 이게 이제 6번 때 시작할 수 있는 문제로 이게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만 6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3은 6번 때는 저희들이 근대지방 스코어를 불과할 때는 1, 2, 3, 4, 5번까지 됩니다. 6번 때만 그 같은 1 플러스 등급이라고 6번 때에서 나오는 63 정도의 근대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6번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시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재는 이 근대지방 스코어 판독을 평가자들이 눈으로 합니다. 적용표를 기준으로 해서 6으로 하다 보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또 농가와 사가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왜 이소를 1 플러스인데 1등급 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왜 1등급인데 1 플러스인데 1등급 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이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면이 이 근대지방을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하고 저희들이 봐서 저도 현장에서 30년 이상 서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어려운 소들이 매일 있습니다. 좋은 소들은 참 판단하기 쉽거든요. 보면은 9번 때 그렇구나 나오는데 애매한 경기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기도 한데
지금 이 관내에 있는 소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 혼자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최소한 2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2사람의 구성원도 좀 전체가 있는 직원, 적인 직원 이렇게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선임 평가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고령 같은 경우에는 그 판정한 주수가 400마리 정도가 되면은 한 5명 정도가 아침에 들어가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을 하면 뭐 한 100마리 가까이 각자 등급 판정을 하는 거고, 각자 등급 판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도장을 찍을 때는 그 선임평가사와 같이 가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육안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는 자체가 농가에서 전화를 와서 나는 보니까 1% 같은데 왜 1등급 좋냐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니까 1등급인 것 같은데, 그래서 1등급을 줬는데 1+라고 말씀하시면 참 그 농가에서는 아까운 마음에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뭐 사진을 찍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판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1등급 같습니다. 1+ 가기에는 우리 기준으로 근대지방이 좀 부족합니다. 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뭐 좀 설명이 있고, 부인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면은 뭐 혹시나 지우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등급 판정 관련된 근대지방 특화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그런데 뭔가 어떤 계획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등급 판정 사실은 선언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5년 정도 거쳐서 한 2만 도 정도 등급 판정을 해야 혼자 가서 서로를 이해를 하고 판정할 수 있는 정도 준비 기간이라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 과정이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근대지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나이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개수로 나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9개 단계로 나눠서 구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좀 일반적인 백과사님 때 부분에서 마킹을 하려고는 하는데 가끔씩은 그런 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적어졌습니다. 제가 앞에 사진을 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몇 번으로 보여드립니다. 9번은 아닌 것 같아요. 7번, 8번을 보여줍니다. 안 볼까요? 6번이고, 네. 6번이고, 지금은 손파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손파를 했을 때는 찍었던 분이 7번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6번째 이상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서 보면 6번인데, 그걸 7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해석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근대지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단면을 보고 등급 판정을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가 5년까지 다 연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 판정할 때 저희들이 그 중심 이외에 여기 있는 지방에 제외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엉덩이 부분에 근대지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리 바깥쪽 차돌바위 쪽에도 근대지방이 들어가 있는가. 이쪽에도 보면 근대지방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개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에 있는 소들이 가면 1, 2 플러스 정도에서는 최소한 여기에는 이 정도만 들어가 있더라.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조경표를 개조를 해서 등록 등급 판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거는 이게 원래부터 해서 이렇게 기계가 있거든요. 이 등급 판정 기계입니다. 기계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지방 감량이 얼마나서 스코어가 몇 번이고 그 다음에 그 등지방 두께는 얼마, 연체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근대지방 스코어와 영양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줄 수 있는 기계인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근대지방 스코어를 기계가 지방 함량을 분석을 해서 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상을 그래서 근대지방 그 감면 지역의 내적을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을 해서 등지방 두께를 기가 측정을 해서 줍니다. 주는데 이거를 가져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절개면을 아주 편편하게 기계가 잘 찍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만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작업장 냉장고 응력에 의해서 많이 잡히는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 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있어서 찍기도 합니다. 찍기도 하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물량이 많아서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속도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량이 적은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판정을 해서 이 영상으로 해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조건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크게 물지 않아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등급 판정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출하시고 보고 등급 사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홈페이지에 같이 자료로 해서 등재가 되면 농가에서 맞아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라면 이 지방 세포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그 지방 세포수가 나중에 커서 활성화되고 지방이 분량이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거는 이거와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지방 세포수가 적어서 근대지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적으로 세포수가 적었던 그런 지역으로 최소한 정도로 세포수도 많고 세포수가 커서 근대지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그거는 이제 원령에 따른 근대지방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출하고 있는 31개월, 2개월, 3개월 근대지방을 보면 6.0, 6.1, 6.2 이렇게 해서 보이고 있고요. 겨울연기 증가할 때
근위성 수가가 조금씩 증가는 합니다. 증가는 하는데 생각보다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근위성 수가를 기업면으로 볼 때는 사실은 전체를 보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세분화해서 중위 농가 30%, 상위 농가가 20%, 하위 농가 20%로 해서 그래프를 본다면 제일 수축한데 상위 20%의 농가들은 배우량이 늘어날수록 이 근위성 수가가 계속 6번, 7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반대로 하위 농가라는 배우량이 늘어나더라도 이 근위성 수가가 크게 변함없이 거의 5번대, 6번대에서 고정돼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요거는 32개월년대 근대지방도의 출연 빈도입니다. 6번대 출연이 한 30%입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대가 40%, 5번대 이하가 30%. 그래서 1 플러스 이상 부분 출연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등급 이하가 30%. 6번대가 확실히 출연이 많이 나온 걸로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근대 지방도와 경남 가격의 차이입니다. 요게 이제 근위성 스코어가 2번, 3번, 2등급입니다. 2등급이고, 요 부분이 이제 근위성 4번, 5번,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7번대 2 플러스, 8번대 2 플러스, 9번대 2 플러스. 요 가지입니다. 등급별 가격을 보면 2층은 등급별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2등급, 물론 1번과 3번의 등급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납니다. 4번과 5번도 나긴 나지만 크게 보면 등급 간 관계를 크게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등급과 1 플러스 퀄리티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인데요. 7번과 8번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 갭이 좀 적게 나는 거고 9번 때는 단가가 훅 올라가거든요. 훅 올라가는 거는 그 9번 때의 근대지방은 제일 좋은 것만 9번을 판단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얼마 이상은 다 9번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7번, 8번도 다 경기가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7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8번 이 경기가 있고 9번은 얼마 근대지방 함량이 예를 들어서 30% 이상까지 다 9번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9번 때는 그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얼마 이상은 다 9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보여지는 거죠. 더 많은 더 좋은 많은 소들이 더 많이 9번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근대지방이 8번과 9번의 차이는 이제 크게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등급과 1 플러스의 차이는 부담 7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와 7번대의 차이는 66만 원. 그 다음에 7번대와 8번대는 한 48만 원. 대신 8번대와 9번대의 차이는 부담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결과로 등급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육질부입니다. 육색인데요. 육색은 그 소고기 같은 경우는 밝은 선색이 이제 계주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우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분을 3번, 4번, 5번은 1, 2 플러스라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육색이 2번, 6번인 경우에는 1 플러스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3번, 4번, 5번이 밝은 선홍색 중에 정상적인 1, 2 플러스의 육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색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우 색깔은 5번이라고 보는 건데
4번은 밝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은 살짝 조금 어두운 색깔, 6번은 짙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육색과 경락 가격입니다. 경락 가격인데 가장 많이 출연되는 비는 5번이 제일 많이 출연되고, 그 다음에 4번, 6번, 3번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물론 3번이 제일 높은 경락 가격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에 비해서는 4번이 경락 가격이 더 높다. 같은 육색 정상적인 고비를 하더라도 5번보다는 4번이 더 높은 거고, 3번은 사실은 높긴 하지만 그 출연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색입니다. 지방색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세인 경우에는 지방색이 거의 지방색에 의해서 교육이 떨어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항암 함수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방색 기준으로 볼 때는 4번까지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 항목마다 등급을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색 이렇게 여기 공부하고 있는 지방색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설정했거든요. 지방 7번, 8번, 9번 1차 등급이 1, 2 플러스인 상태에서 지방색에 의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색이나 지방색은 거세인 경우에는 거의 거기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색과 경락 간단한데요. 가장 많이 출연되는 지방색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방색도 2번, 3번에 비해서는 2번이 더 높게 이렇게 2번, 3번, 4번인데 기왕이면은 밝은 지방색이 더 높은 단가가 나온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감 부분은 사실은 조직감이 고객에 대한 광택이나 탄력도, 수분 산출도 정도에 따라서 조직감을 분석 판정을 하고 있는데, 고객 조직감은 근내지방 스코어가 기대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 1, 2 플러스인 경우에는 조직감 1번을 저희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인 경우는 2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감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라든가 거세인 경우에 조직감이 특히 안 좋은 그런 경우는 그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감은 그 근내지방 스코어에 비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감 1번의 경우가 다 제일 높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례해서 공부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나이대요. 성숙도 거세에서는 사실은 성숙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암소인 경우에는 이제 그 성숙도가 8번, 9번인 경우에는 한계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이고요. 이제 그 성숙도를 판단하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성숙도를 판단하는 위치가 기준을 삼는 게 이 부분을 보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숙도를 보라 정도를 보고 성숙도를 판정을 합니다. 판정하는데 이게 보라의 진행 순서가 위에서부터 해서 아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로 봤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숙도를 판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번에서 부터 그 부위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1번에서부터 해서 9번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7번까지는 정상으로 해서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번과 8번의 차이점은 뭔가, 여기 보면 8번 같은 경우는 가시돌기에 붉은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연골이 완전히 보라가 돼서
이게 구분 흔적이 없이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8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경계가 있고 또에 따라서 성도 7번과 8번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숙도와 생각해야 되는데요. 성숙도에 의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11%고요. 11% 암소에서. 그러니까 출연율은 전체에서 성숙도 8번 부분의 출연율은 한 25%입니다. 25%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근대지방 8번 부분에 의해서 성숙도에 의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전체에서 암소에서 한 11% 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숙도와 등록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이건 성숙도가 2번, 3번, 4번, 5번, 가서 9번까지 불러야 되는데요. 이게 1+에서의 정답 가격입니다. 1+인 경우에는 근대지방이 6번대 이상, 6번을 포함해서 7번, 8번, 9번도 1+가 나올 수 있는데 이 1+ 중에 10% 정도가 성숙도 8번 부분에 의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 60개월 전후, 개월용 60개월 전후 1대 성숙도가 이제 7번, 8번 정도 같이 간다고 경계이거나 7번이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영양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젊은 소라 하더라도 돌아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는 성숙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0개월의 암소라 하더라도 연골이 살아있는 경우는 성숙도가 7번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월령으로 구분해서 성숙도를 판단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급별 등록 가격을 보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1+A, B, C, 1+A 까지가 평균 가격보다가 높게 나오는 등급입니다. 높게 나오는 등급의 비율이 48%고요. 그 이외의 등급은 1+C나 1등급 그렇게 돼서는 52%는 평균 단가보다가 더 낮게 떨어지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등급 출연율이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이별 등락감인데요. 사실은 농시장의 경우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도축을 많이 해서 화요일날 제공하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주전 좋고, 요일별로 보게 되면 화요일이 제일 높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묵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초를 안다 보니 금요일날 도축이 되는 소들은 이용 도축이나 아니면 좀 힘들하게 도축이 필요한 그런 소들로 많이 하다 보니 거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다 월요일 거의 경제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경락 가격 추이거든요. 경락 가격 추이인데 2014년 1월달에 진료했었습니다. 진료했다가 제일 피크를 찍었던 2022년 1년 말, 그리고 올 5월달, 6월달에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있었죠. 그러다가 올라와서 갑자기 9월달에 거의 단가가 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10년치의 평균을 보게 되면 18,845원입니다. 10년치의 평균. 물론 높을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었는데, 과연 18,800원 정도의 평균 가격이라면 하는 것에 그만합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평균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등급을 높게 받아서 단가를 높이는 그 방법과 아니면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 노력을 같이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등급 판정을 하기도 하지만 또 고기를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유열을 구분하고 소고기를 사먹기가 참 힘듭니다. 비싸요. 진짜 비쌉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가족들 손잡고 야 언제 그냥 가방 먹으러 가자 해서 집 근처에 가 있는 소고기집을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야 사실은 이 많은 수요가 생길 텐데 그러다 보니 지갑 되기가 쉽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가에서는 이때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때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10년간 봤을 때 물가가 거의 한 18,800 정도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까지 가는 게 사실은 이게 더 없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낫다고 보는 것도 아직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럼 과연 농가에서 그 생활비를 비행기에서 출하고 나면 과연 얼마의 적정 소득을 낼 수 있는 게 맞을 건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뒤에 이거 부분 이외에 결함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결함은 제가 결과치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함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근염이나 근육제가 건축을 기타 수정 외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그 결합의 출연율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5% 정도 나오는데 가장 출연율이 높은 게 건출연, 근염, 그 다음에 수정, 외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경락 발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수정입니다. 수정이고 나머지 부분들인데 수정은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전신선 수정이 있고 극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정들이 있는데 전신선 수정 같은 경우는 엉덩이부터 목까지 물이 다 차서 물이 흘러서 과연 저 고기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 부위에만 좀 생기거나 아니면 외부에 상처를 입고 상처 입을 때는 가정에서 생기는 또 부분적으로 생기는 수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수정은 크게 큰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수의 수정이 되면 크게 시기로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자꾸 그 진단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 가입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서 자기가 추출한 결과를 조회하시면 데이터를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등급 판정 기간을 주고 조회를 하시면 지금까지 출하한 결과에 대한 조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도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질문 몇 분만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하고 있는데 제 공문전이 아까 그 등내에 9-3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특징 개체가 굉장히 그림이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근내가 좋았는지 아니면 근내 플러스 지방 육색 이게 총체적으로 다 좋아서 가산점을 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1, 2, 3등했던 소들은요, 금방 본장이 말씀하시면서 근대지방은 당연히 부산이 있었고요. 부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색, 지방색, 육질적인 부분에서는 다 거의 조건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근지방 두께와 면적에서 차이가 나서 육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점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능량적인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네. 부상 저희들이 한국평가대회 심사를 하면서 근대지방이 부상 이상은 없습니다.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해서 모든 게 근대지방 스코어는 끝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래도 보면은 부산이지만 더 좋은 부산, 더 좋은 부산이 나오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가점을 거기서 한 15점 정도를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뼈사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한국들이 흡수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전자 방식을 도입한다고 어디 도축장에서 테스트 중이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진 찍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거 완벽하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4대 본부장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빨리 적용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시간을 추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농가는 사진을 원하거든요. 근대 사진 같은 거 중심부위를 봐야 내가 집에서 사회가를 제작하고 있는지 내가 뭘 보완해야 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거 뭐 사진장 보려 하면은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이게 힘이 들거든요. 이거 빨리 농가에 빨리 도입해갖고 제공해줘야 더 좋은 공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담당체에서도 가능한 이게 의외로 활력도 높고 호흡도 좋아서 빨리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계란 농가다 보니까 암소교육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노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화도나 그러니까 이제 하향을 받는데 농가분들이 보통 이제 알려진 거는 뭐 60개월 이상이 넘어가면은 뭐 등급 하향이 된다라고 보통 대부분 인지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등급 환경사분들이 들어갈 때 소의 원령을 다 체크를 하고 이걸 감안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연골 상태를만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지가 다 봅니다. 저희들 단갈비에 맨 처음에 정부의 품종과 성별, 시행 중량, 그 다음에 하기가 되는 게 대체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1번 지역을 판단하기 위해서 1번을 누르고 엔터키를 치면 1번에 대한 정보가 뜨면서 개원량이 같이 됩니다. 성별 상관없이 암소든 거세든 하면은 이제 특히나 암소 같은 경우는 개월량이 한 60개월 정도 아파도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성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게 되죠. 양쪽을 다 보는 건 아니죠. 정보는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개월량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개월량이 아니라 보라 정보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뭐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아니 계란 말씀하셨는데 지구에서 식초 냄새가 나는 경우를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왜 날까요? 식초 냄새요? 식초는 제가 가서 냄새가 맡았어요. 먹어보기는 먹어봤어요. 식초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런 냄새가 지구 전체 하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에서 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건축을 해서 냉장고에 들어갈 때 겹쳐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탁구미터까지 다 자료를 달라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하자가 들어와가지고 지역이 겹치는 부분에 좋은 점은 실효 냄새가 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역이 겹치면 지방과 지방이 겹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지방이 국회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겹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겹치는 거는요 아까 냉장고하고 얘기했다시피 등과 등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그렇게 해서 냉이 들어가서 그 엉덩이 밀려가 그 전기가 조금 면색이 가는 경우는 그럴 수 있으나 겹쳐서 냉이 들어가서 생길 수가 없는데 지방과 지방이 겹쳐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도가 오듯이 이하로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냉장고부터 이하로 되는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이내로 해서 식초 냄새가 나는 건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늦으니까 마무리 진행되고 가끔씩 있더라고요. 있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좀 곤란하지만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다섯 분 이렇게 압박으로 해서 언제 한번 출하하실 때 날을 잡아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의치 않으면 아는데 나는 선언 출하하고 꼭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